지금 이사한 지 거의 3달이 다 되어 가고요. 근데도 아직 이전에 집 정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갔다 와가지고 조금 더 서머리를 할 수 있는 비디오를 찍을 건데요. 오늘 아침 지금 8시부터 이전 집에 가가지고 좀 청소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가서 바닥만 좀 닦았는데 그 페인트 칠을 잘못해가지고 문이랑 기둥 요런데 페인트가 다 묻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닦아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페인트 업자도 다시 와가지고 좀 잘못 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칠하고 저는 좀 그 다른데 묻은 페인트 칠을 좀 벗겨내고 그래서 오늘 정말 집을 다 완료를 해야지만 월요일에 제 예전 집을 그 하우스웨어 발통에 넘겨줄 수가 있어요. 출발 출발. 제가 지금 옛날 집에 다시 왔는데요. 지금이 7월 중순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집을 계약 해지를 안 해줬습니다. 2달이 넘게. 말이 되나요? 매일매일 제가 전화를 하다가 정말 한 달 반이 지나고 포기를 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집주인이 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 독일 시스템 뭐 하나 제대로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제가 할 거는 다 했거든요. 정말 주변인들 알아봐가지고 집 구하는 사람 추천 다 하고 그랬는데도 여기서는 지금까지도 제가 고른 사람들 중에서 세입자를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갔죠. 집을 구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집을 구했고 그리고 뭐 진행이 되는 게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음 세입자 오면은 여러 가지 가구들을 좀 넘겨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집주인이 세입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계약 완료를 다 해가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벽칠도 새로 하라고 갑자기 뭐 천장도 고쳐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금간 것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왔어요. 요것만 다 완료를 하면 그러니까 벽칠이랑 이제 천장만 고치면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독일에서 집 구할 때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나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네요. Yeah, I just want to take a short video here. It's fine. Okay, then thank you so much. 제 집이 끝나질 않아. 이게 제가 3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집 페인트를 다 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 이사를 도와주셨던 분들을 불러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 그 하우스웨어 발통이라고 제 부동산 업자를 만나가지고 열쇠를 건네주고 이제 압슈스 완전 그 컨트랙트 클로징을 하는 거죠. 지긋지긋. 옛날 그 플랫에 키를 건네주러 지금 옛날 그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제발 오늘 모든 것이 다 완벽히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 집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지금 페인트 묻은 것들을 지우려고 사러 왔어요. 이거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아무튼 페인트 묻은 거를 지우러 지금 바우하우스에 왔습니다. 뭐 이것저것 닦으라 그래가지고 너무 빡쳐있지만 일단 좀 진정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좀 해야겠어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오늘 12시에 이 집을 건네주러 왔는데 제가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사할 때 도와주셨던 분들이라서 제가 믿고 맡겼는데 와서 보니까 이 페인트 칠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페인트 칠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렇게 페인트 가루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남기면 안 되거든요. 정말 집을 깨끗하게 치워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방도 이렇지만
방은 더 해요. 이런 거 다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청소할 거 다 가지고 왔고요. 원래 제가 돈을 들여서 사람을 고용을 하면 이렇게 청소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제가 사람을 고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졌어요. 페인트 칠도 제대로 안 되고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다음날 다시 와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이제 집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이제 그 하우스페어발퉁에서 집을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일이 다 끝나고 잠시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이 집은 정말 3개월째 끝나지 않네요. 얼른 청소를 하고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자, 고고. 다시 옛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이런 거 바닥을 다 칠해놔가지고. 보세요, 이런 거. 거기에서는 원래부터 이런 게 있었다고 했지만 이게 이렇게 지우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라는 거죠. 붙어있긴 뭘 붙어있어. 자기네가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놓고. 보세요. 여기 없던 이 페인트들 제가 지금 화가 나죠. 문에도 다 칠해놓고. 저기 기둥에도 칠해놔서 저건 제가 지울 수도 없어요. 키가 안 나서. 문도 나갈 뿐. 완전 하얗게 불태웠어요. 여기 스키 차고 막 땀 흘는 거 봐. 드디어 바닥도 깨끗하게 닦았고요. 문이랑 창문 다 닦았고요. 너무 깨끗하네. 지금 들어오기 전보다 더 깨끗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주방도. 이제 가야겠어요. 오늘 드디어 열쇠를 주러 가는 날입니다. 빨리 가서 열쇠를 주고 집으로 돌아와야겠어요. 7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제발 오늘 무사히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집에 도착을 했고요. 이미 청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전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하우스페어발퉁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다시 봐도 깨끗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데도 다 닦아놓고 여기 문지방 이런 데도 다 닦았고요. 여기 진짜 이런 데 하나하나 문 이런 거 진짜 깨끗하죠. 정말 이렇게 오래된 집을 방금 집키를 전해주고 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수월하게 끝났고요. 원래 오셨던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하우스마이스터 분이 오셨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보시더니 지금 너무 꼼꼼 깔끔하게 잘 해놨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주방에 가스레인지를 사놓은 거 있는데 네, 아무튼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모든 걸 다 합격점을 받아서 제 카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드디어 예전 집을 이제 끝내고 저의 새 집으로 돌아갑니다. 홀가분하네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회사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깐깐하게 따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프리vat인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집주인인 경우에는
좀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바뀌었고 중간에, 그리고 이제 집주인도 프리바지고, 그래서 뭔가 좀 꼼꼼한 거에 꼼꼼한 게 더 겹쳐져가지고 좀 일이 힘들게 됐죠. 일단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이사한 지 3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3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개의 플랫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3달 동안 계속해서 2개의 집세를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 가는 게 결정이 나자마자 이전 집주인이랑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했어요. 나 집 이사 갈 테니까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입자를 추천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세입자를 제가 추천했거든요. 제가 그분들이 할 일까지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주변 수소문 해가지고 뭐 집을 구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 다음 세입자 로 지원하겠다는 사람을 찾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서류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 하우스페어 발통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거죠. 한 달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고 2달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고, 저는 정말 매일매일 전화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챘죠. 이 사람이 하려는 거는 그냥 내 집세를 가져가고 자기네들은 이제 시간을 갖겠다는 거구나. 도대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나가게 되면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세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에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인지, 아무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냥 느긋하게 결정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는 집세를 3달 동안 2개의 집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죠. 그리고 나서 보통은 제가 추천해준 세입자의 경우에는 제가 나간 이대로 뭐 어떤 물건을 남기던지 다 상관없이 집을 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집을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나올 때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원상 복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인트진도 새로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보수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세입자 같은 경우에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그냥 이대로 내가 살겠다, 뭐 내가 페인트 칠을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페인트 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없던 거죠. 근데 지금 저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켜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이제 이사를 가는 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가구를 좀 남겨놓으려고 했어요.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주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주방을 설치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저는 그냥 다음 세입자 쓰라고 남겨놓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선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찬장, 그 다음에 커튼이 필요하니까 집 방의 창문이 컸어요. 그래서 창문에 커튼이 필요하니까 커튼 봉이랑 커튼도 남겨놨었고, 그리고 그 욕실에 따로 수납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납함도 놨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이상 나중에 이거를 치우라고 한 소리가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치웠죠. 가지고 있던 뭐 놓고 가려고 했던 그런 가구들, 자잘한 가구들, 뭐 선반들 이런 거 다 치웠고요. 그리고 2달 진짜 민기적민적거리고서는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이렇게 7월 말이 돼서야 페인트 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페인트 칠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 맡겼지만 그 페인트 칠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페인트 칠을 또 다시 하고, 그리고 바닥도 다 닦고, 뭐 창틀, 뭐 문지방, 문, 뭐 이런 거를 다 닦으래요. 그래서 뭐 들어왔던 상태로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 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집이 어땠는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깨끗하게 하라고. 그 천장이 진짜 보통 키 큰 사람으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알트바우라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천장에 있는 파이프라든지 막 이런 거 뭐 먼지까지 다 제거라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페인트 칠하러 다시 오신 분이 사다리를 가지고 있길래 그 사람한테 사다리를 불려가지고 막 창문도 닦고 다 닦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먼저 이사를 가셨을 때 새 집의 상태를 체크하세요. 그 새 집의 상태를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로 다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곳에 뭐 흔적이 있었고 이런 것들 나중에 가서 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원래 이렇게 안 그랬는데 더럽지 않았는데 너가 이렇게 더럽힌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거 다 고쳐놔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셨을 때 무조건 다 비디오,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고 그리고 페인트 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체크24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 아니면 다른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한다고 공고를 올리세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컨택을 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평가가 좋은 분들, 그 분들을 선택을 하시되 나중에 어떤 잡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싸게 해주신다는 분들 중에 현금 받을 테니까 따로 내가 이제 뭐 내역서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절차대로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냥 좀 높게 지불을 하더라도 영수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제 경험상 독일분들이 그냥 나은 것 같아요. 일이 깔끔하고 시간 약속도 제대로 지키고 예를 들어서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10시에 딱 오세요. 그리고 페인트 칠 하실 때 그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인트 칠 할 때 이 커버를 다 덮어야 돼요. 그 어디든지 새들 페인트 칠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바닥에 모두 깔고 그 다음에 이런 하이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가구라든지 뭐 이런 문들 그런 게 묻지 않도록 다 커버를 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저렴하신 분들은 그런 커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제대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커버 치고 그리고 딱 필요한 부분만 페인트 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페인트 칠 하실 때 보통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 이번에 큰 코 다쳤죠. 옆에서 그냥 사람 믿고 맡겼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아주 제대로 이제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혹시라도 안 생기면 좋겠지만 뭐 나중에 베를린에 뭐 독일에 살게 되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legal insurance, 변호사 보험이죠. 변호사 보험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낸단 말이에요. 카우치온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카우치온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주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집에 가서 여기 별로 여기 괜찮았는데 너가 살고 난 다음에 여기가 고장났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뭐 몇천 유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겪질 않았어요. 이게 제대로 한 이사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뭐 일을 할 때라든지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보험 이런 거를 들어두시면 나중에 조언도 없고 변호사 비용도 여기 보험에서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베스트지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드디어 이전 집을 정리하고 제 새 집에 온전히 적응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여기 이제 제 주방이고요. 주방은 변한 게 없는데 그동안 이것저것 새로 많이 샀어요. 아무래도 공간이 좀 널찍하다 보니까 더 꾸미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치 방에 침실에 이렇게 거울도 사다 놨고 그리고 이제 거실인데요. 화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초록초록하게. 그래서 새로운 잎들도 자라나면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카페트도 들여놨어요. 좀 추울 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여름이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추웠거든요. 되게.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이제 제 작업 공간인데요. 여기도 이제 초록초록한
애기들이 많이 들어왔죠. 요 친구도 데리고 왔고, 요 친구도 새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요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가하는 플라밍고도 들여놨고요. 요 친구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사실 원래 이렇게 한 곳에 있던 친구인데 여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그 뿌리 세 포기가 있었거든요. 포기라고 해도 되나? 포기를 나눠가지고 두 포기는 여기 놔두고 이제 한 포기는 저쪽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새로 데려온 친구고 굉장히 마음에 들게 공간이 정리가 됐어요. 홈 스위트 홈.